안녕하십니까, 골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 자,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예요. 자, 그래서 이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라는 이 얘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며,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검증되거나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골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서 골프를 할까요? 놓여져 있는 공을 갖고서, 골프 클럽을 갖고서 휘둘러 갖고 그 공을 맞춘다는 운동이죠. 골프가 그런 운동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볼링을 한다 했을 때 정지에 있는 핀을 갖고서 이동하는 볼로 그 공을 쓰러뜨려서 몇 개를 쓰러뜨리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게임인 거죠. 말 그대로 게임인 거죠. 자, 골프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임에는 사실상 그런 물리에 대한 법칙이 어느 정도는 좀 숨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있는 거 F는 MA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물리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상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대학교에 가서도 배울 게 없다고 해서 한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자퇴를 했어요. 대학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싶은 과목도 없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이제 물리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 쪽으로 많이 공부를, 이제 골프와 관련 없는 것까지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골프에 관련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뉴턴의 제2법칙, 운동 법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골프채를 갖고서 힘, 우리가 휘두르는 힘, 우리의 힘과 그 다음에 이 헤드의 질량과 힘에 의해 일어나는 가속도, 비례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내용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저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틀리다기보다는 질량과 가속도가 힘과 같다는 것을 틀리다는 얘기를 아마 웬만한 물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물리 법칙까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골프를 즐기는데 이 골프채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고, 왜 여기에 이런 샤프트를 꽂아 놓았고, 여기에다가 왜 그립을 끼워 놓았는지에 대해서 이 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골퍼분들을 보면서 그 골퍼분들이 공을 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칠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왜 저런 현상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신체 탐구를 한 건 아니에요. 남자니까. 남자가 남자를 신체를 탐구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탐구를 딱 해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저게 무엇 때문일까라는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단순하게 제가 피터잖아요. 피터면서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장비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었고, 장비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피팅하러 와서 저한테 심리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리 상담이 끝나자마자 공이 잘 맞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을 타격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어떠한 방면으로 어떻게 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납득만 시켜줬다면 그 사람은 공을 충분히 잘 칠 수 있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라는 주제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는 것, 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저 또한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라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우리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뭐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왕 하고 가다가 100km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려고 들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 쓰는 운동에 저기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우리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 그래, 관성. 근데 이제 뉴턴 이 법칙에 보면은 관성이 있으면서 관성이 있어야 가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기존에도 많이 했어요. 클럽을 들어서 휘두를 때 관성이 생기고 관성이 생기면서 질량에 의한 가속도가 생겨요. 이 가속도가 생기면서 정지해 있는 볼이 있고 이동하려는 채가 있고, 그래서 이 채는 볼만큼 이 채 같은 경우에는 골프채는 헤드는 골프 그 공만큼 그 공의 질량만큼 멈추려고 들고 이 골프 공은 이 헤드만큼 움직이려고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공이 있을 때 공이 예를 들어 300g이고 요 골프채의 무게가 300g이라고 했을 때 빵 치면 서로 동일하게 뻗어나갈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물론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어요. 얘는 공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를 띠죠. 구의 형태를 띈다는 건 에너지를 받으면 그 관성이 멈출 때까지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주체가 우리기 때문에 탕 치고 나서 우리가 일로 가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겠지만 공은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물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어요. 여기에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운스윙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치킨윙을 할까? 왜 사람들이 스쿠핑을 할까? 왜 얼리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흔히 말하는 이런 배치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체중이 뒤에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왜 발이 이렇게 꺾이며 왜 발이 이렇게 덜 가며 뭐 이러한 그런 신체적인 그런 운동, 그러니까 이 체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나의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탐구와 연구를 계속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이나믹 골드 X백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모듀스 130X는 굉장히 강한 거죠. 130g 짜리의 X라는 엑스트라 스티프를 가진 그런 강도를 가진 샤프트를 갖고서 칠 경우에 이것은 강한 거죠. 헌데 뭐 예를 들어서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니까 여러분들 또 저기 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의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세 가지의 물체가 있어요. 이것은 드라이버입니다. 자, 요것은 퍼터입니다. 자, 요것은 아이언입니다. 자, 이제 퍼터가 아니라 이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샤프트의 강도는 70g대, 60g대인데 이 정도의 휘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반면에 퍼터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휘임을 전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휘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클럽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 적당하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과연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자, 보면요, 이 아이언의 샤프트는요 이 퍼터 샤프트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얘가 더 약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 샤프트보다 아이언의 샤프트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비교 대상이 퍼터가 되느냐 드라이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언의 샤프트는 강하다 약하다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함의 정도도 사실상은 아니다, 없다. 얘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저게 있어요. 자,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민간 전승적인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민간 전승이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 문화 뭐 이런 것에 대한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2인치 정도의 팔 길이가 길어서 5cm 정도라고 봐야죠. 5cm면 손가락 하나 정도 돼요. 이 손가락 하나만큼 남들보다 팔이 길기 때문에 팔이 긴 만큼 관성이 커지고, 관성이 커진 만큼 가속도가 더해져서 이 질량이 남들보다 1.5배 정도 더 강하게 휘둘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모디우스 130X를 갖고서 썼을 때 저는 모디우스 130X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데 약해요. 여러분들 아이언이라는 것은 쇠가 두꺼워질수록 강도는 강해지게 돼 있죠. 반면에 얇아질수록 강도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젤로스 같은 경우에는 젤로스가 철이 되게 얇죠. 그러니까 약하죠. 그리고 모디우스 130X는 안에 쇠가 두껍기 때문에 강하죠. 그리고 무겁죠. 근데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그 강하다는 사실 저한테는 130X가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30X가 엄청나게 강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그런 민간 전승적인 생각을 갖고 골프에 다가갈 경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샤프트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건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다이나믹 골드 X100이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벤치를 타면 소나타를 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차는 벤츠, 아우디, 뭐 BMW 뭐 이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벤츠 타는 분들이 별로 그냥 썩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딱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선택하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X100을 쓴다고 해서 와우 강한 거 쓰시네요 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NS 프로 950을 쓴다고 해서 아우 너무 약한 거 쓰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 산업의 기반, 그 기초 자체가 너무 사람들의 그런 민간 전승적인 생각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샤프트 갖고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즐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과연 즐기는 걸까?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그라파이트를 들기가 싫다는 거예요. 카본을 들기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끝내 스틸을 하겠다. 그라파이트가 스틸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다. 스틸이 당연히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틸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골프가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가 뭔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캐스팅이 일어나고 스쿠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느 정도의 그런 물리에 따른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에 대한 그런 법칙을 살짝 가미해서요. 자, 다운스윙을 딱 진행을 할 때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힘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힘을 확 주게 됩니다. 확 주게 되면
이 헤드라는, 이 샤프트라는, 이 그립이라는 이 총중량에 의해서 우리의 손목은 그 속도를 버틸 수가 없어요. 손목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손목을 버틸 수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확 풀려서 와요. 풀리면서 이 샤프트가 이 헤드만큼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 밴딩이라는 힘이 발생이 돼요. 밴딩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밴딩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헤드가,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무거우니까 그냥 이런 샤프트로 좀 드라이버 샤프트 해볼게요. 여기에서 딱 휘두르면서 여기서부터 샤프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자, 요런 느낌으로 휜단 말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먼저 휘어서 헤드가 먼저 떨어지니까 뒷땅에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뒷땅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뒷땅에 맞을 것 같아서 사람은 이 중간에 있는 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뒷땅에 맞을 것 같으니까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캐스팅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캐스팅이라는 현상이 벌어져. 땡기니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치킨윙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치킨윙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이 가속도가 줄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식의 스쿠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을 해서 샤프트의 밴딩이 일어나서 이렇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휘어서 뒷땅에 맞을 것 같으니 팔을 당겨서 치킨윙을 만들고 팔이 휘어서 스쿠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치킨윙과 스쿠핑,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원인은 따지고 보면 캐스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캐스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캐스팅을 막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캐스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캐스팅이라는 동작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여기에서부터 다운스윙을 천천히 내렸다가 여기에서 확 휘두르는 힘만 있으면은 캐스팅이 사라질까요? 그래도 사라질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방법 자체로는 사실상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줘야지 하는 힘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윙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때 이 가속도를 느껴야 돼요. 이 관성에 의한 가속도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성을 느꼈을 때 여기서 휘지 않는 샤프트가 당신에게 맞는 샤프트인 거예요. 여기에서 휘지 않는 샤프트가 당신에게 맞는 샤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수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프에 있어서 CPM이라는 수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PM이라는 수치가 아주 높아서도 안 되고요, 아주 낮아서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CPM은 분당 진동수가 CPM이긴 한데, 이 분당 진동수가 높을수록 장력, 샤프트가 가지는 이 장력에 대한 그런 힘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장력이 너무 강해서는 휘지 않으니까 맞을 때 굉장히 타격 자체가 불편하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휘면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휘면 여기고 너무 안 휘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CPM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스트레 시대는 이미 간 거예요. 이미 스트레 시대는 옛적에 갔어요. 기원전 한 4세기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 시대가 왜 갔다고 하냐면, 무거운데 많이 말랑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백스윙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틸의 힘의 부분, 킥포인트 부분을 많이 작업하고 많이 잘라내고 해갖고 어떻게든 좀 덜 휘게 해서 최적의 공간에서 휠 수 있는 그런 샤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틸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카본 파이버가 무조건 좋다, 예를 들어 스틸이 무조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이 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휘지 않을 확률이 큰 거는 카본 파이버다.
많이 휘는 건 아무래도 전반적인 총중량이 높은 스틸이 아마도 휘는 양이 많을 것이다. 스틸에 대한 신소재가 발견되고 거기에 따른 반발성과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장력을 갖고 있는 스틸 샤프트, 그리고 무게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은 적당한 중량의 그런 스틸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현 시대의 스틸 샤프트는 사실상 한계가 많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캐스팅을 하는 현상들도 사실 캐스팅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즐길 때 이 휨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감각적인 느낌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 감각적인 느낌을 키워서 자신만의 샤프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 시간과 상당한 자금과 노력이 결부되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찾아냈다 해도 이제 찾았다, 내 샤프트를 찾았어 라고 해도 인간인 우리는 세포의 노화 주기가 7년, 즉 7년, 제일 긴 게 7년이에요. 어떤 건 2년, 3년 주기가 있기도 해요. 세포의 주기가 7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7년마다 매번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찾았어! 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이제 몸에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 몸에 변화가 오면 어떤 식의 변화가 되느냐? 그렇죠. 클럽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클럽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것이냐, 클럽이 변화된 것이냐에서부터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서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나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클럽이 강해진 걸까? 어저께는 잘 맞았는데 오늘은 또 왜 안 맞는 걸까?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을까? 어제와 오늘 다른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왜 그랬을까? 등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은 골퍼분들을 보면서 그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오셔서 안 맞는 분이 그냥 저를 믿고서 피팅하신 분이 어느 날 문득 문자가 와서 피터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오늘 저 홀인원 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여기에서 잘 맞아갖고 갔는데 필드 갔더니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입한다는 거, 전부 다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뭐요? 결정하는 건 뭐요? 누구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결정을 해서 누군가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프장에 가서 회원님 왼쪽으로 2컵 정도 보시고 치실게요 했는데 본인이 봤을 땐 1컵이었어요. 그러면 1컵이 있었을 때 과연 1컵으로 쳤을 때 안 들어가면 캐디 말이 맞구나. 2컵을 놓고 쳤는데 1컵이라서 캐디 말이 틀렸구나.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시면 그날 캐디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캐디가 될 것이고 캐디가 했던 말이 맞다면 그날의 캐디는 굉장히 실력 있는 캐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퍼팅을 했을 때 1컵만큼 밀려 맞았는지 다쳐 맞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1컵이라고 믿고 쳤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본능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냄새가 솔솔 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우, 맛있겠다.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서 뇌에서 떠올려요. 뭐지? 아, 이 구수한 냄새를 보니까 이건 된장찌개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된장찌개에 대한 맛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된장찌개를 내 입속에 넣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여기서 막 쾅쾅 낀다고 해서 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천재지면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공을 맞추려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맞추려는 행위 속에 샤프트가 막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는 이거를 참 인간이 기가 막히다는 거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공을 맞춘다니까요. 인간의 감각이 그렇다니까요. 결과물이 왼쪽이 가든 오른쪽이 가든 뭐 똑바로 가든 어디로 가든 관계가 없이 그 공을 맞춘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감각의 동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솔직히 모를까,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는 암만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골프는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알파고도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한 판은 이겼지만,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랑 바둑을 두기 전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절대 바둑은 무한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도 알파고에게 우리 인간은 대패를 했어요. 뭐 커제 같은 경우에도 졌고 이세돌도 졌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는 절대 기계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미래에는 이길 수 없어요. 먼 미래에는 이길 수 있어도 근미래에는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바둑보다도 훨씬 더 큰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둑은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데 골프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이 자연 환경에 따른 그런 변수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자연 환경에 따른 그 바람의 수치를 예를 들어서 바람의 수치를 우리가 미터 퍼 세컨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초속으로. 그죠? 초속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초속으로 계산을 할 때 이 초속이 아니라 밀리 초속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정말 막 오늘의 바람은 0.382 정도 불겠습니다. 이러면 0.382가 도대체 뭐 어떤 바람이지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이 상시 밖에서 불고 있다는 거예요. 잔디는 1cm일지 1.1cm일지 2cm일지 3cm일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풀이 이렇게 누워있는지 이렇게 누워있는지 이렇게 누워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바뀔 테니까 굴러가는 공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아침에 홀컵 그 그린에 가서 홀컵이 뭐 앞핀, 중핀, 뭐 뒷핀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게 왼쪽으로 1cm 이동해서 꽂을지 오른쪽으로 1cm 이동해서 꽂을지, 골프장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변수 투성이에요. 이 변수 투성이에 골런디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께 자신에게 맞는 클럽, 장비가 스윙을 만들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그런 클럽,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골프장의 변수에 대응하는 상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상수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상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일반 피팅샵이나 골프 업체나 그거를 상수로 두지 않고 상술로 둬요. 네? 뭐가 결부돼 있어서? 돈이 결부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술로 응대하는 골프 업체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과연 이 클럽이 맞는가? 이게 과연 내가 맞는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골프 클럽이 틀린 건가? 골프 클럽이 맞는 건가? 예. 어느 정도 자신이 낼 수 있는 100%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힘 속에서도 이 클럽의 이런 밴딩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클럽들을 찾고 그 클럽을 통해서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영상을 맺을까 합니다.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 자, 그리고 좋은 장비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클럽이 안 되는데 인아웃을 할 수 없고, 클럽이 안 되는데 레깅을 할 수 없으며, 클럽이 안 되는데 치키닝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골퍼 당신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 못한 가속도의 힘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이 중력의 힘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힘과 속도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해를 어떻게든 본인이 무의식 중에 납득을 해야 돼요. 납득만 한다면 골프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날아가 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은 자신이 보내고자 했던 거리만큼 갔다고 해서 신나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거리만큼 방향만큼 보냈다고 신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실력이지만 최대한 가깝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다 전부 다 헛된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클럽이 잘못되어 있다면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연습하시는 것은 약간의 물거품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가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저와 함께 피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라는 대답을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결국 무리한 것은 부상이 와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황새의 발만큼, 보폭만큼 넓히다가는 가랭이가 쭉 하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니까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더 이상 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탑 또한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꿈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독자분들이 앞으로 저와 30년, 40년, 50년을 함께 하면서 같이 우리 모든 독자분들과 함께 골프를 즐겨보는 것이 제 꿈이자 소원입니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이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 지루한 이야기였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골프에 대한 생각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저는 물리학도가 아닌 단순한 한 시골 구석탱이에 있는 나부랭이 피터입니다. 제 생각이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아주 틀리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자,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구독과 이쪽에 있는 좋아요는 골런디가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영상을 뭐 찍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맨날 공부를 해요. 집에 가서도 맨날 공부를 해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지 못한 그런 클럽일 경우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쳐볼 수 있는
그래서 대리만족도 시켜드리고 제품에 대한 특징이나 제품에 대한 단점, 장점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골런디가 앞으로도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장마가 이제 거의 지나가면 아주 골프 치기 좋은 계절이 오게 됩니다. 자, 이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 파구 사고 같은 거 조심하시고 카트 같은 거 위험하지 않게 저기 하시고 열심히 공을 재미있게 치셔서 골런디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